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K5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75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1.6 터보 모델입니다. 썬루프랑 이제 뒷자리 폴딩되는 그 컴포트 기능만 빠진 블랙핏까지 들어간 거의 풀옵션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통 차량들을 구매하실 때 풀옵션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의 풀옵션 근사치에 맞게 설정을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K5 페이스리프트 풀옵션을 할 만한 차량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K5라는 차량은 국산차 중에서 가장 정체성을 잘 이어오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현대 기아 차들 보면 어때요? 페이스리프트만 되더라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차가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정작 풀체인지가 되면 또 어때요? 전 세대는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역사가 깊은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약간 구형이랑 신형이랑 이렇게 S클래스가 서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저건 S클래스야. 저건 또 누가 봐도 911이야. 누가 봐도 3시리즈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요즘 국산차들도 굉장히 좋고 멋지게 진화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완전히 다른 차가 돼버리거든요. 반면에 K5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1세대의 디자인을 잘 간직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헤드라이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K5 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날렵하고 굉장히 멋진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바뀌면서 호불호가 생겼죠. 근데 저는 호예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살짝 우려가 되는 건 코나 때부터 이어오던 건데 이 라이트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범퍼 부분이 사실 되게 긁기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데미지가 생기면은 이게 범퍼가 아니고 이건 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갈아야 되면 수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옆쪽도 한번 보면은 이 본넷에 기아 엠블럼 있는 곳에 살짝 이렇게 움푹 패여 있잖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그런 게 떠올라요. BMW가 이 K5를 보고 따라한 거네. 왜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이렇게 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형 5 시리즈나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X2 같은 모델들 어때요? 이렇게 파져 있었잖아요. 야, K5 디자인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공기 흡입구 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기 흡입구 부분이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한 모습이에요. 이 블랙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훨씬 더 세 보이는 차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공기 흡입구들을 보면은 지금 구멍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옆에는 가짜 흡입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막혀있는 흡입구들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다 뚫려 있는데 이게 가변 플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시 열려 있는 건데 이 정도로 구멍이 크면 글쎄요,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 공기 흡입구의 모습입니다. 자, 옆부분에서 가장 먼저 볼 건 휠인데요. 휠이 상당히 멋지지 않아요? 블랙핏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휠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식으로 블랙 유광이나 블랙 무광 이런 식으로 되게 휠 도색 튜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그니처 등급에서 79만 원만 추가하면 블랙핏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랙핏 옵션이 휠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9만 원이면 굉장히 혜자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휠 도색값보다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정에 정품 블랙 휠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합리적인 옵션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P0 올 시즌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5, 40, 19가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인치 휠인 거죠. 근데 19인치보다 더 커 보이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 차와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휠의 모습입니다. 자, K5의 측면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측면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논란이 되고 있는 옆모습인데 이쪽 한번 볼까요? 이 몰딩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핏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런데 블랙인 건 알겠는데 이런데도 좀 블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크롬,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 여기는 검정색
플라스틱 느낌? 그리고 이거는 고무 느낌. 지금 보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 한 짝에. 뭔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하나로 크롬이든지 아니면 뭔가 블랙 하이그로시든지 아니면 뭐 블랙 플라스틱이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BMW도 뭔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이런 걸로 가면 다 전체가 블랙 몰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니면 럭셔리 모델이면 전체 크롬으로 가던가. 뭔가 일관성,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4가지로 했다고 해서 뭔가 더 멋져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구난방이어서 되게 정신없는 모습이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통일성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K5의 후면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원래 K5의 시그니처였던 이 일자 램프와 그다음에 점선 램프가 사라졌죠. 뭔가 딱 뒷모습을 봤을 때 요즘 그런 논란들 있잖아요. 피눈물 에디션이다, 아니면 뭐 영덕대게 에디션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글쎄요, 살짝 그냥 주간에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차를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5가 야간에 라이트를 딱 켜고 뒤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포스가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일단 후면부가 뭔가 예전에 이 전세대 K5 같은 경우는 되게 젊어 보이고 되게 강해 보이는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살짝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K5보다 한 단계 윗등급, 약간 패밀리 세단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램프가 너무나 시선 강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람보르기니 레브엘트 앞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 사람들이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훨씬 더 멋졌을 텐데 라는 평들이 많았고, 물론 저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기아가 약간 배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헤드라이트랑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도 보시면 뒷 휀더 부분, 요런데 붕댕이 부분이 많이 긁힐 만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짝 긁었는데 이 테일램프 다 갈아야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갈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리비가 싸지니까 기아가 고객을 배려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님 말고. 여기 배기구 라인이 지금 2개로 뚫려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가짜 배기구고요. 진짜 배기구는 이제 밑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제 일발로 돼 있고요. 뭐 어쨌거나 요즘은 배기구를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죠. 근데 어쨌거나 이 테일램프가 너무나 시선 강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디퓨저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배기구까지만 이렇게 빡 나와 있으면 오히려 투머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구 숨긴 건 저는 오히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K5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이 여기 후방 카메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달려있고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국산차답게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형상이 안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기는 하는데 딱 봤을 때 되게 광활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히든 스페이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돈다발 엄청 넣어도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골프백을 실어 볼 건데 골프백 말고 오늘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K5 하면은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 많을 거예요. 신혼부부들도 많이 사는 차일 텐데 그럼 또 중요한 게 있겠죠. 유모차가 있어요. 유모차. 보통 큰 유모차들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유모차들도 서브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쇼핑몰 이런 데 간다 그랬을 때 이런 자그마한 유모차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일단 유모차 먼저 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안쪽으로 갈수록 좁다고 했지만 저 정도 간이 유모차 정도는 그냥 문제없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공간이 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골프백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들어가. 이야,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공간이 더 남거든요. 그럼 골프백 하나는 지금 충분히 더 넣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자, 대단합니다. 유모차를 넣고 골프백을 2개를 실을 수 있어요. 근데 골프백을 2개로 대각선으로 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든지 대각선으로 실는 건 가능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많이 죽잖아요. 실용적이지 못한데
유모차를 안으에 넣고 가로로 골프백을 이렇게 2개를 넣으면 사실 이 윗공간도 더 남는 거거든요. 그럼 뭐 자그마한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굉장히 실용적인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백, 유모차 넣고 골프백 넣고 사람도 넣을 수 있다. 야, 이거 키가 뭐 몇이라고요? 네, 159.7의 신장에 사람이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다리 쭉 편 거 아니야? 엄청 편해 보이는데? 사실 나도 불편한 데서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하지. 지금 되게 안락해 보이는데? 다쳐도 문제 없다. K5 트렁크 공간 합격! 닫을 수 있지 않아? 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닫아볼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트렁크를 보고 있었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놀랍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전동 트렁크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닫아볼게요.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사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뭐 비싼 뭐 E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이거보다 훨씬 더 경박하게 닫히거든요. 스피드도 훨씬 더 빠르고 여기 막 팡 이런 식으로 닫히는데 되게 속도도 안전하게 이렇게 느리게 작동되고 여기 닫히는 때가 마치 S클래스의 무슨 소프트 클로징 마냥 되게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이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거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차 문이 자 봐요. 보통 안 닫혀요, 문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나의 차를 꽝 닫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닫는데 지금은 또 닫혔네. 살짝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닫힐 수가 있나? 문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시동을 거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풀리길래 뭐야 이러고 봤는데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싸움 날 것 같아. 그렇잖아. 운전자들은 야, 차문 살살 좀 닫아. 안 닫혀. 닫혀야 이게 뭐 안 닫힌다니까. 이렇게 꽝 닫아야 이렇게 닫힌다니까요. 근데 또 반면에 트렁크는 굉장히 부드럽고 잘 닫혀. 그러니까 뭐야, 소프트 클로징을 그럼 여기도 넣어주던가. 여기 고급스러움을 몰빵 쳤네. 자, K5 뒷자리에 한번 타봤는데요. 사실상 K5 같은 경우는 뒷자리는 원래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중형차지만 중형차의 느낌보다는 약간 그랜저나 G80급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되게 타는 사람을 배려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지금 뭐 주먹 3개, 4개는 들어갈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뭐 주먹 하나 반 정도? 헤드룸은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불편하지 않은 정도고 다리도 굉장히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부분에 다리 부분을 살짝 파놨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을 굉장히 배려했다. 아, 현대기아차는 이 실내 공간에 진심인 브랜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그 뒷자리 뭐 컴포트 그 옵션이 빠졌어요. 그래서 뒷자리 폴딩이 안 되고 이 선블라이드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다 좋아. 뭐 선블라이드 없어도 돼. 뭐 뒷자리 폴딩 안 돼도 돼. 그런데 아니 그거 뒷자리 폴딩 옵션 안 넣었다고 이거 암레스트가 없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암레스트 정도 넣어줄 수 있잖아. 폴딩이 되건 안 되건. 이거는 뭐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런 거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이거 넣어주면 그냥. 근데 지금 이 운전석은 되게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시동을 끄면 이 이적세스라고 해서 의자가 뒤로 쫙 밀리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대한 뒤로 온 상태인데 엄청 여유롭죠. 그러니까 뭐 장거리 이런 것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제가 지금은 완벽히 기대고 있지 않거든요. 한번 기대 볼게요. 안 보이죠, 얼굴이? 얼굴 보여? S클래스처럼 다 가리진 않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또
변화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실내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데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K8이랑 소렌토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보여줬던 실내 레이아웃의 디자인이에요. 물론 K5에도 잘 어울리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내비랑 공조랑 같이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랄지 이런 게 뭐 특별히 새롭지는 않아요. 그냥 기존에 봐왔던 거고 약간 커브 두고 살짝 운전자 쪽으로 와 있는 이 센터페시아의 느낌은 기아차에서 봐오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K5 버튼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냥 뭐 눌리지도 않는 포인트인데 이런 게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 수입차들도 보시면 막 그건 옵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막 이런데 버튼이 빈 버튼으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포인트로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짜치죠. 버튼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빈 버튼이거나 아니면 여긴 버튼이 없어. 그럼 태칭이 안 맞잖아. 이런 부분이 짜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K5 이렇게 이쁘게 버튼식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대칭도 잘 이루어지고 되게 예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디자인적으로는 소나타보다 K5가 한 수 위구나. 자, 그리고 실내에서 살펴볼 거는 이제 프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젠틀맨 스위치, 워크인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조수석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버튼으로.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유용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옆자리에서 애인이 자고 있어. 막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어. 그러면은 젠틀하게 이렇게 왜 애인이 왜 아니 남자친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만 여기서 잘하는 법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인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 연인은 무슨 소중한 사람이 여기 탔는데 막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이 목 건강이 걱정이 돼. 목이 부러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슥 눕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나는 옆에 태울 사람이 없다.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자리나 뒷자리에 막 짐을 엄청 많이 싣고 갈 때가 있어.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흔들려서 막 여기서 짐이 막 쏟아질 것 같아, 나한테. 그럴 때 앞이든 뒤든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짐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안전하잖아. 주행 중에 굳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있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없으면은 안 되는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 이 옆도 은근히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럼버 서포트가 이걸 막 이렇게 확 조여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형상 자체가 제 버켓 시트처럼 딱 나와 있어서 코너링을 돌 때 은근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허벅지 부분이 지지를 잘 못해줘요. 이게 좀 약간 짧은 느낌이에요. 좀 더 길거나 이걸 좀 더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허벅지를 잘 지지해주지 못하니까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K5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 K5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180마력의 27토크를 가진 차량입니다. 그런데 뭐 1.6 터보라고 해서 막 터보, 스포츠 막 이래가지고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 180마력의 27토크라는 수치는 일상생활에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적정한 스펙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안히 몰고 다니실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꼭 1.6 터보를 추천드립니다. 2.0은 이거보다 출력이 더 떨어져. 그리고 출력이 더 떨어지는데 배기량이 2000cc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자동차세가 더 비싸. 근데 물론 이 1.6 터보가 차값이 좀 더 비싸긴 하지. 그렇지만 1.6 터보가 오히려 좀 더 시원시원한 감도 있고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 크다면은 모르겠지만 막 엄청 스펙타클하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왕 살 거면 1.6 터보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되게 차는 스포티해 보이고 막 스포츠카처럼 엄청 낮아 보이는데 정작 앉았을 때 지금 시트 포지션 제일 밑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더 이상 밑으로 안 가는데 은근히 높아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시야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운전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현대 기아 차들이 사운드에 좀 진심인 메이커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K5 페이스리프트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있던 기능이에요. 자, 모두절미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자, 이게 처음에는 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음처럼 놔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펀 드라이빙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라고도 생각되는데 딱 일주일이에요, 재밌는 건. 그 이후엔 아마 끄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배기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배기 튜닝을 해버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소리 자체가 좀 짜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멋진 배기음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주행을 하면서 나를 막 아드레날린을 돌게 하지도 않아. 그냥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라고 느껴져요, 누가 봐도. 요즘 그렇잖아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도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막 팝콘도 터지고 막 요즘 현대기아차 소리의 진심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예전부터 뭐 벨로스터 N, 아반떼 N 보다 더 뭔가 멋진 배기음을 내는 차를 만들어 주지 왜 이제 친환경 시대에 와가지고 뒤늦게 배기음에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아무튼간 뭐 사운드는 끄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K5가 굉장히 좀 겉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해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 차량이지만 사실 승차감 자체도 되게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운전해도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나 데일리카로 많은 분들한테 선택되는 차량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승석에 타고 있는 느낌 어때? 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다. 아버님 차를 너가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운전하지는 않잖아. 이제 아버님 옆에 타서 가는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어때, 이 K5는? 그거랑 비교 차종 아니지. 솔직히 그거랑 비교는 좀. 아, 그치. 그게 훨씬 윗등급이지. 완전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야? 그랜저 넘사야, 그냥? 그 그랜저는 사실 승차감이 좀. 그럼 이거는 현재 지금 조수석의 느낌은 어느 정도야? 그랜저에 그래도 한 반은 된다? 근데 그냥 그냥 딱 무난한데 엄청. 근데 그러면은 택시는 뭐 K5도 있고 뭐 소나타가 이런 소나타가 사실 제일 많잖아, 택시는. 소나타에 비하면은 이게 월등히 좋다. 일반적으로 그냥 택시로 타고 다니는 소나타들보다는 월등히 좋다. 소나타는 약간 좀 나는 그냥 시트가 좀 딱딱한 느낌? 근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꽤 부드러워. 페이스리프트 전에 K5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BMW 감성이 있었어. 그치? 아무튼 너가 맞아. 그 차도 타봤구나, 너가. 맞아. K5가 좀 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보단 좀 딱딱했어. 전체적으로 되게 오묘한 것 같아. 앞모습이나 이런 거는 막 되게 세게 바뀌었어. 라이트도 막 포스 있게 바뀌었어. 근데 뒤에도 보니까 확실히 옛날 거에 비해서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다. 성숙해졌어. 막 엄청 젊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그건가? 과학 5호기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버리려고 진짜 고급스럽게 가려고 하는 건가? 반면에 아쉬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 남성 오너분들은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죠. 일단 실례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 뭐 특별히 막 엄청 달라지는 게 없어.
사실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어차피 이렇게 악셀을 세게 눌러주면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뭐 엔진 리스폰스나 이런 것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는 그냥 RPM만 높게 쓸 뿐이야.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기름만 낭비하는 모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졌지만 정말 아쉬울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제발